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47번째 시간입니다. 썸네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고 돌석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 글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샘낼 투자입니다. 여자, 여자와 돌석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체계를 좀 바꿨는데요. 자, 하나, 이 한획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 없이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시면 샘낼 투자가 됩니다.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고 돌석자가 있는 것이 계속 신경이 좀 쓰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예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샘낼 투자. 설문회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이것은 여자, 여자. 그렇죠? 여자가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는데 소전체입니다. 오른쪽 글자는 아무리 봐도 이 지게, 한쪽 문, 외문짝 호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글자가 쓰이지만 가끔은 이 글자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배정 한자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강샘할 투자입니다. 질투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투하다라는 표현은 둘 다 한자어이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샘내다, 강샘 이런 것 자체가 질투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 우리말이라고 볼 수 있고 질투란 말은 순 한자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여자, 여자는 공통적인데 오른쪽에 돌석을 쓰느냐 아니면 문호자, 집호자를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형성자로 보면 이것이 발음이고 이것이 발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회의자로 본다면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에 주의를 하시고 여자가 샘을 내면 돌을 집을 정도로 혹은 돌을 던질 정도로 샘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여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질투라고 하면 반드시 남녀 관계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분, 느낌에서 출발한 글자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까요? 문짝이 하나만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문문인데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은 외문짝 혹은 지게 혹은 집호자라고 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짝이 양쪽이 있어야 균형이 있지만 한쪽만 있다. 그래서 편협하다, 좋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자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돌을 던지거나 돌을 짚는 듯한 그런 분노의 표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 한쪽에 이렇게 살짝 여성이 숨어서 이렇게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면 조금 더 글자가 재미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돌을 들든 한쪽 문에 살짝 이렇게 몰래 훔쳐보든 어쨌든 여성이 느끼기에 쉬운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다 라고 예전에 남성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들었겠죠. 이런 글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 여자가 들어가서 부정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글자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이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강샘할 투자, 샘낼 투자 둘 다 우리나라 쓰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 글자를 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자, 대략 이런 상황인 것이죠.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뭔가 확실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남성이 다른 여성과 뭔가 몰래 교제를 하는 것 같고 여성이 그에 대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을
샘낼 투, 강세말 투라는 글자로 표현을 한 것이 예전에 한자의 형성 방식이었을 겁니다. 자, 사실은 이 강세말 투자 같은 경우는 돌석자가 있는 그 샘낼 투자는 설문해자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허신은 이 글자를 가져왔었는데요.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설문해자에는 부인이 남편을 질투하는 것이다, 투기하는 것이다, 샘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샘내는 것은 뭐 재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음식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주로 여자 문제였겠죠. 예전부터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렇죠? 짝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여자 여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집 호자는 음을 따른다, 소리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고절이다라고 했으니까 발음은 도다라고 얘기했네요. 투가 아니라 도로 본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발음이니까 그냥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석을 단 단옥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단옥제의 주를 단옥주서라고 얘기하죠. 단옥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샘낼 투자를 표제어로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낼 투자는 똑같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샘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 여자의 뜻을 따르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돌석자의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샘낼 투자를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왜 돌석자가 음을 따왔을까라고 항상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 단옥제라는 사람은. 다른 판본에서는 이것을 지게호자, 문호자를 써서 이게 음을 담당한다, 소리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서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글자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내가 바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글자가 아니라 단옥제는 이 글자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둘 다 상관이 없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옥제의 설명처럼 이 글자를 본자로 쓰고 있고, 그렇다고 이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에서는 주로 이 글자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왜 돌석자가 이 투자와 발음상의 관련이 있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뭐뭐와 같다. 여기 보면 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탁자가 있고요. 좀 두자가 있습니다. 이 세 글자 등의 자들도 모두 저 돌석을 소리의 요소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 호자는 소리를 담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탁, 그 다음에 척, 탁, 이거 탁이라고 읽기도 하죠. 탁번할 때는 척, 탁, 두 중에 두는 알겠습니다. 투나 투와 관련이 있지만, 하지만 척과 탁은 왜 이 발음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돌석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낼 투자, 그 다음에 강세말 모자.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샘내는 거에 대해서는 샘낼 투자로 설명하는데, 남자가 부인을 질투하는 것은 없느냐? 그런 한자도 있습니다. 방금 잠깐 실수로 내어 보내드렸는데, 이 글자가 바로 우리 배정 한자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있는 강세말 모자입니다. 남자의 질투를 이렇게 표현했고 여성의 질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는 좀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둘 다 여자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싫어할 혐이나 뭐 가늠할 간자나 다 여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시샘하는 것조차도 여자 여자를 넣었다는 것, 이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예전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세말 모자를 설문회자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지압이 부자죠. 예. 부인을 질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대범해야 되는데 뭐랄까요? 좀생이, 좀스럽게 여자처럼, 계집처럼 뭐 이렇게 할까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계집처럼 여자애들이나처럼 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자는 무릎 쓸 모자죠. 모험할 때 모자인데 이 모자는 소리를 가져왔다. 그렇죠. 모라고 읽으니까. 그런데 이 모자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통 보시면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푹 뒤집어 쓴 모습을 하고 있죠. 거기 아래 눈이 있습니다. 눈을 보이지 않게 이게 모자를 눌러 쓴 것처럼 푹 눌러 쓴 겁니다.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회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 그렇죠? 무릎 쓸 모자를 쓰면 이것은 계집처럼 눈 안 보이게 푹 눌러 써서 남자가 시샘을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뭐 그 다음에는 허신 이렇게 봤어요. 일설에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왜 강샘하다의 뜻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인가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막 보절이니까 반절법으로 뭐라고 읽는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질투는 샘낼 투라고 하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면 그렇죠? 남성의 질투는 강샘할 모자를 쓴다 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이 글자는 뒤에 단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순서가 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또 설명드렸던 이 강샘할 투자와 샘낼 투자에서 왜 돌석자를 굳이 발음 요소로 썼느냐라고 해서 이 세 글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넓힐 척, 전대탁, 좀두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돌석자가 투와 라는 발음과 관련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바로 샘낼 투, 넓힐 척, 전대탁, 좀두자입니다. 여기서 돌석자가 다 발음 요소로 쓰였다고 단옥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투, 척, 탁, 두 해서 샘낼 투자와 발음상으로 비슷한 유사한 것은 좀두자밖에 없습니다. 이 좀은 좀벌레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현대 중국어로 읽는다면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모두 돌석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글자는 뚜입니다. 질투할 때 투를 중에서는 뚜라고 읽어요. 비슷하죠? 넓힐 척자 이것도 투어라고 읽습니다. 우린 척 읽습니다. 전대탁자도 투어라고 읽습니다. 좀두자는 뚜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샘낼 투자, 뚜, 투어, 뚜 다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석자가 나왔는데 석과 비슷한 발음이 아니라 투와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금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국 도금을 적용해보면 그 사람들이 왜 돌석자를 발음 요소로 이야기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돌석자 같은 경우는 억 하는 발음, 석이나 척이나 뭐 이런 발음으로 주로 발음을 되는 건 맞는데 중국어의 어떤 도금을 차용한다면, 참고한다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형성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석자이지만 뚜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샘낼 투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샘할 투자 중국에서 자주 쓰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설문해자의 허신의 소전에 나왔고요. 이렇게 그렇죠? 외문짝이 보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샘낼 투자 같은 경우는 단주번, 단옥자가 주석을 단 단주번 설문해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더 옳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세말 투, 샘낼 투자의 이체자는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옳은 우자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왕후할 때 후자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샘낼 투자, 이것도 가끔 사용하니까 자그맣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잠깐 한어 배움이 잘못됐네요. 뚜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투, 중에서는 뚜라고 읽고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집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집호자랑 좀 글자 형태가 살짝 다르죠. 우리도 물론 가끔 이렇게 씁니다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타이완도 그렇고요. 중국, 대륙, 그 다음에 일본의 집호자 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옆에 그 번체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번체자 보시면 역시 뚜라고 읽지만 타이완 쪽에서는, 홍콩, 마카오 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집호자, 우리처럼 비슷하게 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돌석자를 주로 쓰고 있네요. 음은 토라고 하고, 아니면 네다무, 질투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네무, 질투하다는 뜻이고, 야그, 이것도 재밌습니다. 야그 자체가 무언가를 굽다. 우리 보통 예전에 구운 만두를 야끼만두라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야그라는 것이 굽다의 뜻도 있지만 이것이 질투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잠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샘낼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죠. 중국에서는 뚜,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뚜라고 하지만 글자체, 지포자가 좀 다르고, 일본에서 우리와 글자체는 같지만 도금은 토라고 발음을 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포자도 우리와 홍콩, 타이완, 마카오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렇게 쓰죠. 우리.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점 하나로 찍어서 이렇게 쓰고, 여긴 나오지 않죠. 일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쓰고 있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자, 샘낼 투자 들어간 단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투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아파트 투기, 뭐 땅 투기 할 때 투기가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강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정, 우리가 얘기한 투정이 아닙니다. 투기하는 마음이고요. 투모, 모자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아까 남성의 질투를 모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질투,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주로 이렇게 씁니다만 이렇게 써도 된다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투, 질투에서 참소한다. 사람의 질투심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사람을 헐뜯어서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무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투현질릉, 이건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오늘의 한자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모양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투기를 보셔야죠. 투기입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꺼릴 기자가 들어갔네요. 비슷한 말로 강샘, 강자, 질투가 있네요. 대신 던질 투자에 기회할 때 기자를 쓰면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투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투기는 그 투기가 아닙니다. 자, 요즘에는 이게 꼭 여성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이 이성에 대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이런 것을 보통 질투의 시작으로 봅니다만 예전에는 여자가 주로 이렇게 질투를 많이 느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정입니다.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 투정, 무엇이 모자라거나 못마땅해서 때를 쓰며 조르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투정은 투기하는 마음, 질투심, 투기심 할 때
이 투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 다음 단어는 투모라고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 상대편을 질투함. 이것이 여성의 질투, 이것이 남성의 질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투모라는 표현도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질투라는 것, 투자를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뜻을 요즘 더 많이 쓰죠.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한다. 별 이유 없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밉고. 네, 그게 질투라는 두 번째 사전적 정의가 되고요. 세 번째, 카톨릭에서 칠죄 종 중에 하나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이른다. 그쵸.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투의 감정은 공통적인 모양입니다.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질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엔 참투입니다. 질투를 하다 못해 참소까지 합니다. 이 사람을 헐뜯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게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참질도 있네요. 참 질투할 때 아까 설명 안 들었지만 이 질투할 때 질투할 질자, 시기할 질자도 여자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보기에 좀 껄끄럽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요즘 어떤 사고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소할 참자가 있는데 이 글자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토끼와 토끼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헐뜯다의 뜻입니다. 참소할 참자. 그래서 참투라는 표현도 있더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현질릉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투나 질이나 다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샘내는 뜻이니까 현명한 현자를 질투하고 능력 있는 자를 질투하는 것을 투현질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시기라는 표현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여자가 있는 그렇죠? 시기, 샘낼, 질투할 질자 같은 경우는 병의 뜻도 있습니다. 병통. 그런데 11번의 뜻 보시면 이게 싫어한다는 뜻이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질투하다가 아니라 아예 이 질병할 때 질자에 시기 질투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싫어하고. 여기 투기의 뜻도 있다고 한어 대사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뜻이 있다 정도로 표현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여자를 끼워 넣은 것이죠. 이것도 남녀 평등 사상에는 위배가 되는 문제입니다만 예전에 한자를 만들 시기에는 그런 사상이 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자 중에 여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쓰진 않습니다. 여성의 음부를 닮은 모양의 돌이다. 여석이라고 하고 음양석해서 남성의 성기를 닮은 돌, 여성의 성기를 닮은 돌 해서 음양석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 뉴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집 호자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 글자를 가끔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석이라고 해서 뉴시라고 얘기하면 여자와 돌적자의 두 자를 합하면 질투하다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샘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전히 여석이라고 하면 여자 돌도 되겠지만 질투한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증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비슷한 뜻으로는 기투도 있지만 여기에 끽초가 있습니다. 끽초라는 말은 바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치수라고 얘기해서 치수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식초를 마시다. 그래서 그때는 말더듬을 흘자가 만끽하다, 먹을 끽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초를 마시다, 질투하다. 당태종 재상인 방현령에게 첩을 해서라 했지만 부인이 너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이 독주를 식초를 넣은 병에 있던 그죠? 독주를 알고 마셨다. 뭐 해서 추수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금일 한자 146번 바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질투 관련된 고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끽초 복습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야키모찌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중국에서는 식초를 마시다 라는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야키모찌, 구운 떡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꽤나 많이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질투, 셈시기가 됐느냐? 이것도 제가 오늘의 한자와 142번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야그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굽다의 뜻도 있지만 시기하다의 뜻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질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동음이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야그 기모찌라고 얘기합니다. 기모찌는 말 그대로 기분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쿠와 키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야끼모찌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만든 거예요. 언어 유희처럼. 그래서 야끼모찌라고 하면 구운 떡이라고 실제로 판매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마음, 야끼모찌스루라고 얘기하면 질투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질투로 해서 시토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야끼모찌라고 해서 조금은 우회적으로 재미있게 언어 유희, 장난처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끼모찌가 있습니다. 야그라는 동사가 질투하다나 굽다라는 동음이어가 되는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죠. 키모찌도 뒤에 붙었지만요. 질투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참고로 여기에도 붙여서 복습도 할 겸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외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샘낼 투, 강세말 투자가 들어간 단어도 6개 살펴보았습니다. 투기, 투정, 투모, 질투 두 가지 다 쓸 수 있고요. 참투, 투현질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글자인데 안에 설명드릴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만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금일 한자 147번째 시간에는 여자 여자와 돌석자 혹은 여자 여자와 집 호자가 이렇게 결합된 샘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